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오늘도 오마이TV 10시 정치 라이브 또 한 주 시작을 알렸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그러니까 이제 주말 중에 좀 이 선고기일 통지가 되고 월요일에 파면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긋지긋하다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희망한 것도 낙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분들 많이 모시고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 한겨레 21 기자 나오셨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 들어서 힘들게 투쟁하고 계실 텐데 약속을 위해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네. 예, 아이 참 단식 7일째. 그러니까요. 예. 7일 단식 해보셨습니까? 7일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면 며칠 해보셨어요? 한 3일은 해봤는데. 3일 정도. 네네. 예. 그것도 한 20년 전 일입니다. 네. 아 그러셨어요? 예. 예전에 4대 악법이라는 거를 철폐 투쟁을 했었었는데, 아. 네, 그때 예. 3일 해봐도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그게 그리고 또 3일을 하면서 밖에서 자니까 너무 너무 힘들죠. 예. 근데 지금 이제 7일이시잖아요, 김준영 의원님. 예, 7일인데 저도 그때 네. 3일 4일째가 더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뭐 무아의 경지에 있는데 진짜요? 예. 네. 오늘은 뭐 배고픈 것도 모르겠는데 네. 4일째 되는 날이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얼굴도 되게 안 좋고 뭐 좀 여러 가지로 상태가 좀 안 좋았는데 그때 저희 많은 동료들이 또 지역 당원들도 이렇게 다 올라왔었습니다. 수원의 시민들도 올라왔는데 저 보더니 뭐 병원 갈 것 같다고 네. 그래서 난 괜찮다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그날은 좀 힘들었는데 5일째 되는 날부터는 좀 괜찮고 오늘은 뭐 쌩쌩해서 42.19 마라톤 뛰어도 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다행이긴 한데 음. 주말 사이에 날씨가 또 추워지고. 네, 아니 그래서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진다 그래서 네. 네. 또 사실 내린다 안 껴입던 히트텍 예. 아래 위로 다 껴입고 오늘 하루 네. 종일 있었습니다. 소위 이제 그 내복. 예, 내복. 요즘에 예, 이제 예. 좀 고급스러운 거를 이제 무슨 택이라고 아니, 뭐, 부르긴 하던데. 고급스러운 건 아니지만 네네네네. 두꺼운 걸로 두꺼운 해가지고 거. 예. 아래 위로 다 껴입고 있었더니 괜찮은데 네. 그 옆에 있던 그 박수현 의원님은 네. 자기는 중학교 2학년 이후로 예. 내복을 한 번도 입은 적이 없다. 예. 또 이렇게 그냥 남자들 또, 중에 그런 사람들 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네. 안 입고 떠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실용적으로 삽시다. 실용적으로. 겨울에 농성 취재나 이런 거를 하면 진짜 히트텍 노벨상 줘야 된다 이런 생각 듭니다. 히트텍 없으면 어떻게 버틸 수 있나. 그리고 기왕이면 입으실 거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 세 겹 입으시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좀 폼이 좀 안 나고. 아유, 근데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하여튼 히트텍을 아래 입고 기모 바지 네네. 입고 있고 또 안에 히트텍 요 티셔츠 요거 추리닝 그리고 패딩 예. 그러니까 4겹을 그렇죠. 여러 겹을 입는 게 중요하죠. 4겹을 입으니까 예. 뭐 이게 바람이 들어와도 춥진 않은데 얼굴로 예. 강타하니까 지금도 예. 얼굴이 예, 굉장히 상기돼 얼굴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세셔갖고. 지금 이제 머리가 다 눌렸잖아요. 예. 사실은 그 파란색 예. 모자를 거기 앉아서 좀 쓰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안 쓰고 예. 저녁 때는 좀 추우니까 예. 단체로 구입해서 어. 우리 지금 6명이 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얼굴만 이제 추위를 또 이렇게 네. 견뎌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좀 텄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굴이 많이 좀 상했다. 빨리 선고일이 정해져야 이제 김준혁 의원님 단식도 멈추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고요. 어떻게 단식인데 방송에 나오셨냐고 이제 이런 말씀들을 대부분 많이 주시네요. 사실은 그 단식이기 때문에 지금 지쳐서 네,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말할 수 있는 기력이 좀 있고 저희 제작진들 걱정 엄청 예, 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나가서 우리 윤석열 탄핵 야 네. 5당 국회의원 연대가 단식하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진정성을 꼭 민주 시민들께 전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또 거기 있는 그 이제 선배 의원님들, 예. 삼선 의원님, 재선 의원님들, 초선은 저밖에 없는데 네. 그래서 김 의원이 나가서 이야기를 해줘라라고 네. 해서 제가 나오게 됐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제가 월요일 날마다 이제 나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주에는 부득이하게 진짜 이 난리가 난 상황이라 나올 수가 없었는데 예.
오늘은 그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예. 나왔습니다. 네, 아마 같이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혼자 단식하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일 텐데 같이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힘도 될 테고 주변에 뭐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응원도 하실 텐데. 응원은 엄청나게 많이 네. 하죠. 하루에도 뭐 3,000분 이상이 오셔가지고 네. 인사하고 그러니까 악수하다가 이게 기력이 빠지는데 글쎄 그 저희 옆에서 바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예. 혼자 단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또 뭐 그 인사도 하고 서포트도 좀 해주고 하는데 예. 김 지사는 상당히 많이 좀 지쳐하는 모습인데 혼자 단식하니까 더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6명이 단식을 하고 또 응원해 주시러 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예. 또 동조 단식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예. 저희는 좀 덜 지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세상 일은 예. 함께하면 네. 훨씬 수월하다. 또 연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 네. 제가 이번에 단식을 하면서 더욱더 절감을 하게 됩니다. 아, 예. 저희 뭐 오늘 정치 라이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오늘은 저희가 안 받겠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주고 싶어도 안 받으시고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니야. 예, 왜요? 갑자기? 그런 건 아니고. 아니 왜 제가 하려고 하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오마이 TV가 예. 발전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 오마이 TV는 모든 시민이 기자고 예. 시민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예. 가장 정확한 언론 네. 그리고 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언론이기 때문에 네. 오마이 TV가 잘 되는 것이 예. 더 중요하다. 의원님 저희 둘 다 잘 되는 걸로 할게요. 둘 다 잘 되는 예, 거. 둘 다 잘 되는 걸로 해서 한겨레도 잘 되고 여기 오마이도 잘 되고 도와주시고, 우리도 잘 되고. 그러면 예. 한겨레도 도와주시는 걸로 하고 예. 예 저희 어쨌든 국회의원 김준혁 후원회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간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뭐랄까 그 건강이 참 사람마다 제일 중요할 텐데 이 장기간 단식하다 보면은 건강이 많이 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 그런 위험 부담을 안으시면서도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신 우리 김준혁 의원님을 응원하실 거라면 오른쪽에 있는 또 이렇게 계좌를 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니까요. 후원 김준혁 후원회 여러분들이 가득 채워주셔도 무방하다라는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아니 또 민망하시니까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어떤 단식의 계기가 됐던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 있다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 단식을 처음 마음 먹게 된 의원들 개개인 마음속에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였습니까? 저는 윤석열이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석방될 때. 예, 걸어 나오면서 네. 이 주먹을 쥐는 모습. 만약에 어퍼컷을 했었으면 텔레비 부실 뻔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네. 이거는 역사가 잘못 흘러가는 것이다. 네. 이 잘못된 역사가 더 지속되면 안 된다. 예. 저 윤석열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나의 책무다. 예.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우리가 단식을 하자. 예.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 역량이 또 엄청나게 큰 사람도 아니고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많지 않아요. 또 많은 시민들이 아니 지금 밥 잘 먹고 힘내서 윤석열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좀 약간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물론 이제 단식을 우리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에서 예. 좀 단식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먼저 제안한 분은 이제 민영배 예. 의원님이신데 저는 그 제안하는 날 전날 비상행동의 공동 의장단이 단식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죠. 아니 공동 의장단 분들이 다 연로한 분들이 많은데 예. 젊은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이렇게 거리에서 만났던 광장에서 만났던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이 지금도 아직도 광장에서 단식을 하고 계시는 70이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단식하는데 우리가 최소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몇 명이라도 예. 함께 단식하는 것 연대 단식이 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래도 저희들이
어쨌든 300명 안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인데 예. 국회의원들이 단식을 한다면은 헌법재판소에 있는 헌재 재판관들이 네. 저희들의 간절함을 좀 받아들여서 예. 선고기일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 참 이제 빨리 이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통지가 되고 결론이 나와야 지금 이 힘든 과정도 뭐 물론 명예롭게 또 우리 의원분들께서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어쨌든 빨리 좀 선고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참 이게 뭐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가끔 좀 의문일 때가 있어요. 근데 특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한 게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네. 탄핵 심판을 하자? 본인 1심 재판은 지금 재판만 6년째 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 얘기하신 거죠? 네네. 예.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그 근거나 배경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탄핵 선고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략이 아무것도 없고 이재명 대표 재판과 연동해서 그 이후에 나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기적인 지연 전술 외에는 없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변론이 진행되면서 아 이게 그렇게 오래 끌 일이 아니다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 사실 지금 현재 그 변론 과정에서 쟁점이 5가지로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5가지에 대한 쟁점은 길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면 다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자명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예상은 3월 초에 늦어도 날 것이다였는데 예. 지금 이제 오늘 며칠입니까? 3월 이제 중순을 넘어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 어저께부터 갑자기 이게 이재명 대표 재판 판결 이후에 선고해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뭐 나경원 의원 중심으로 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나경원 의원이 또 뭐랄까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좀 불편할 만한 그런 주장을 또 폈는데 이재명 대표 테러 위협이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만 쏙 빠졌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요즘에 뭐 기사 보실 좀 뭐랄까 멘탈이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또 언급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좀 분노스러우시겠어요. 아니 저는 네. 제가 진짜 약속드릴 수 있는데 예. 이번 일이 좀 마무리되면 제 국민의힘 해체 내가 반드시 시킵니다. 제가 뭐 아무 정치적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 국민의힘 해체 운동을 전 국민과 함께 할 거고 그것을 갖다가 어떤 방식이든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질이 없어요. 정치인은 왜 정치를 하느냐? 정치는 기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타 정신, 다른 사람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정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 나라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도 망하고 대외 신인도 추락했고 예. 국민들의 생존권 위협받고 있고 온 소상공인들 다 문을 닫고 있고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구할 것인가 나를 회생시킬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테러에 대한 자작극을 벌인다? 아니 실제로 이 대표에 대해서 정치적 타살을 이미 했었잖아요. 정치적 타살을 하다 안 돼서 당시 생물학적 타살까지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한 적이 있었나요? 실제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목숨에 실제 죽을 뻔한 테러를 했는데 그 현장을 갖다가 바로 치워버렸잖아요. 물로 다 그 흔적을 다 지워버렸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다못해 삼류 자범이 잘못된 칼부림을 했어도 그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기본인데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목숨의 위협을 건 테러를 당했는데 그 흔적을 싹 다 지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뭔가 저들의 공작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물학적 타살 위협을 겪었던 사람이 그런 많은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상의 위험 속에서 지금 신중한 처신을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공격한다? 이거는 정치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여기에 대해서 반헌법적 네.
이 행동을 하는 이 내용들 예. 국민의힘은 도저히 용서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나경원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그 의도가 있지 않겠어요? 네, 이거는 뭐 사실 정치 지형 전반에서 놓고 보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안 되죠. 예를 들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왜 이렇게까지 말하지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가 아무리 경쟁을 하는 거라고 해도 사실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 상식 있는 사람들 뭐 정치권에서는 중도라고 부르는 세력들의 외면을 부르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 왜 이러냐? 노림수가 있는 거죠. 뭐 노림수는 뭡니까? 아 이번에 당권이 나인가? 예, 이 병에 걸렸다. 나인갑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김나연이라고 부르는 국민의힘 내 강성 의원들이 아 어차피 지금 이제 대선은 내가 나갈 건 아니니까 그건 뭐 상황 봐서 하면 되고 다음 당권을 내가 가지면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이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그게 오히려 전체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해야 될 선택은 윤석열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예. 그거를 방해한다 이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 나경원 의원이 저는 오늘 이 발언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상식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발언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건데 예. 공부 잘하면서 나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정치에서는 안 되고 더 이상 관료에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검찰에서도 안 되고 더 이상 경찰에서도 안 된다. 아니 판사를 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렸던 판결이 과연 정상적인 판결이었느냐? 자기가 지금 저질렀던 죄에 그 죄에 대해서 재판을 받지 않고 지금 저런 식으로 거친 언어를 쓰고 좀 제가 지금 정제된 표현을 하려고 이제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정제된 표현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나경원 의원 같은 정치인이 더 이상 이 땅에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전 국민의힘도 생각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 평생 국힘 뭐 전엔 한나라당 전엔 새누리당 이런 사람들만 찍었던 저희 지역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윤석열의 행태를 보고 또 윤석열이 감옥에서 나오는 걸 보고 예. 이건 뭐 도저히 저들을 하고는 예. 상대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이제 절대 안 찍겠다. 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겁니다 지금. 네. 또 이제 그 정당을 해체해 버리겠다. 해산시켜 버리겠다라고 또 우리 의원님이 선언을 하셨기 아니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옛날에 네네네. 그 저 뭐야 통합진보당 네. 통합진보당이죠 당시에. 통합진보당 맞습니다. 통합진보당. 네, 통진당에. 통합진보당 네. 해체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는 예비 음모였죠. 예비 음모. 예비 음모. 네. 예비 음모인데 지금은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해체돼야죠. 네. 그 너무 분노하시지 말랍니다. 천천히 말씀하시고 네. 김준혁 의원이 혈압 오르시면 안 된다고. 아, 저 지금 굉장히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네. 많다라는 거 더불어 말씀드리면서요. 이 지금 승복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결국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 결론이 나오면 승복을 하겠다라고 이것이 뭐 대단한 것 마냥 얘기를 했지만 지금 윤석열 본인은 승복을 안 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오늘 나왔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사저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윤석열 측을 인터뷰한 것이 뭐 윤석열 본인이 승복을 안 한다라는 건데 이거 실제 관제에서 버티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어떤 일종의 사회 타락을 정당화하는 프레임이라고 보는데 헌재가 판결을 했는데 승복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사실 그게 무슨 어떤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언론이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조갑재 대표적 한국 사회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보수 농객이라고 활동을 했던 조갑재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거 아닙니까? 왜 승복하는 거를 여당이나 야당한테 묻냐? 가해자인 윤석열이 승복을 하는 거 말고는 다른 사람은 승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사실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시작된 이 승복 논란이 민주당은 승복할 거냐, 국민의힘은 승복할 거냐, 국민의힘은 한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왜 즉답을 못하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걸 정당이 대답해야 될 문제가 전혀 아니고 내란을 민주당이 일으켰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이 승복한다는 건 국민의힘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겁니까? 이 내란을 일으킨 자가 당연히 네.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을 일으킨 자는 승복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이 없고 지금
바깥에서 이 문제가 떠들어지는 이유는 이 헌재 판결을 둘러싸고 보수 언론이 이거 지연되고 혹시 길어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보수한테 유리한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 승복할 거야? 사실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당연하죠. 네. 지금 이제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재 선고가 길어지는 것이 자기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5대3 네. 뭐 이 내용으로 해서 기각 혹은 각하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민주당이 이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거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건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했죠. 아니 뭘 그따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느냐. 아니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리면 그것을 갖다 승복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기본인 거예요. 물론 그 과정과 관련해서 진영의 입장에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좀 뭐 기분이 상하거나 뭐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윤석열이 쥐가 뭔데 승복을 안 해. 아니 그러면은 정말 아니 뭐 지금도 나쁜 놈이지만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법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법을 이용해서 그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럼요. 네. 그런데 자기가 내렸던 법은 인정되는 것이고 자기가 받는 법은 인정하지 않는다? 말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파면이 선고가 됐을 때 자연히 윤석열이 대통령실에서 차고 앉아가지고 나 안 나가 한다고 안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죠. 당장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대통령실에 있는 경호원들이 그를 갖다가 보호할 어떠한 이유도 없고 만약에 그를 보호한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감옥에 가야 될 죄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승복의 프레임을 내거는 이 국민의힘의 사람들의 뇌 구조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들은 오로지 역으로다가 예.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한테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하는 아주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실제 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고 있는 최상목한테도 국민의힘이 입도 뻥끗 안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자체가 위헌이거든요. 그 위헌은 그대로 방치하면서 승복 얘기를 꺼낸다는 게 너무나 좀 어이가 없다. 저는 이번에 보면서 한국 정치가 너무 후진적인 정치로 갔다. 저도 충격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역대 한국 정치사에서 있지 않은 정치를 하는 것이고 네. 제가 뭐 조선시대 정치사 전공한 사람인데 예. 조선시대 그 많은 사화가 있었지만 이렇게 예의 없는 정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적장에 대해서 철저한 예의를 다 갖추면서 어쨌든 정권 쟁취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예. 이거는 뭐 무식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후한무치하고 예. 최소 정치인은 측은지심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측은지심도 없고 시비지심도 없고 사양지심도 없고 도대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오로지 법 기술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을 이용하고 그 권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못된 생각밖에 없는 거죠. 예. 저는 정말 대학 교수로 있다가 국회의원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악의 무리들과 싸움만 하게 될 줄 사실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전에는 이제 의원 되시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는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정도까지 겪어 보시면서. 저는 나빠도 예. 이렇게 나쁜 사람일 줄은 몰랐죠. 저는 12월 3일 이후에 제가 살아온 세상에 대한 어떤 근본적으로 내가 너무 순진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한 번도 못 맞췄고 12월 3일 날 계엄이 났던 날 제가 이제 퇴근하고 있었는데 부인한테 계엄이 났어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와이프한테. 그랬더니 계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 전에 10수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단어잖아요. 그 계엄을 누가 왜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그 자체가 온 국민에게 던졌던 충격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고 지금 법 절차 얘기하셨는데 영장 법원에서 발부된 정상적인 영장이 체포영장이 집행이 거부되는 거가 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도 온 국민이 생중계로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수사기관들이 합의를 해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또 그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우리가 전 국민이 되네 안 되나를 조마조마 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속을 시켰는데 구속 취소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만약에 헌재 결과도 뭔가 비현실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지금까지의 상황에서 뭐 어떻게 돼야 되지 이런 불안감이 사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김한 기자님 말씀하신 이 불안감이 이따 혹시 뭐 질문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그 광화문 광장에 나오는 수많은 시민들 네.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100만이 넘게 나왔고 만약에 이번 금요일 날 파면 선고가 되지 않는다면은 저는 22일 토요일 날 정말 200만 이상의 시민이 모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너무 불안하고 불안이죠. 초조해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혹시라도 이 거대한 권력과 헌재가 야합을 해서 그래서 윤석열을 다시 부활시켜주고 그로 인해서 다시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고 정말 그 국회의원들 다 잡아다가 연평도 앞바다에 가서 다 바다에 떨어뜨리든지 불을 질러버리든지 이렇게 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려 계속 종신 집권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불안하고 초조한 이 마음. 저는 이게 정말 그 국민들이 다 비정상적인 생활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단 한 명도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고 빨리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헌재가 당장 내일이라도 2시간 전에 선고 기일을 정하고 파면 선고하면 된다고 하니까 예. 내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 변론 그 이제 심의하고 심리하고 예. 그리고 오후에 선고하면 딱 파면 된다. 선고하면 된다. 예. 아니면은 정말 하루라도 더 한다면 내일 오후에 모레 네. 선고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모레 오전 10시에 딱 방망이 두드려서 네. 해야지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희 뭐 구독자분들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할 거고요. 그 일상이 좀 이렇게 찬탈당했다는 느낌들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를 하다가도 집중하지 못하고 또 불안하고 뭔가를 또 이제 기사를 찾아보게 되고 또 속보 뜬 건 없는지 단독 뜬 건 없는지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이제 조급함에 쫓기다 보니까 주말쯤 됐을 때 대부분 하는 생각은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난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딱 봤는데 나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연대하는 그런 이제 연대의 힘을 지난 주말에 보여주셨던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이번 주 안에 당연히 돼야 되겠죠. 돼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실제 뭐 정말 불편한 가정이지만 그렇다 하면 정말 이번 주말에는 막 200만 300만이 거리에 나와서 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 의원님 혹시 그 저희가 오늘 이 그 얘기는 웬만해서는 좀 안 여쭤보고 싶었는데 목욕탕 가보셨습니까? 국회의원 의원 회관에? 저는 정확하게 예. 매일같이 지금 이 단식 농성할 때 빼고 예. 매일 가세요? 7시면 갑니다. 7시. 거기 MBC 진짜 틀어놔요? MBC 틀어놓죠. MBC만 틀어져 있어요? 테레비가 두 개인데 예. 두 개인데 메인 테레비는 MBC 예. 그리고 그 사우나 안에 있는 네. 습식 사우나, 건식 사우나 있잖아요. 예. 거기도 MBC를 틀 때가 대부분이고 가끔 YTN 틀기도 하고. 아니 뭐 이 질문 드리는 이유는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저희 방송 나오셔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목욕탕에서 만났던 그 얘기를 해주셨었잖아요. 예, 그랬죠. 예. 근데 그때도 그러면 제 기억을 잘 더듬어보면 그때 당시에 목욕탕의 TV가 여담뉴스 TV YTN이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암묵적인 관행이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거의 대부분이 MBC를 틀어놓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왜 MBC를 틀느냐?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두 명이 좀 6시에 일찍 왔다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테레비를 이렇게 딴 걸 틀어놓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뉴스를 절대 안 틀어요. 예. 그럼 딴 걸 뭘 뉴스를 안 틀어놔요 틀고 그러면? 무슨 뭐 오락 프로그램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틀어놓습니다. 자기들이 뉴스 보기가 민망한지. 예.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 중에 뭐 저도 그러고 가갖고
그 이제 물에 안 젖게 그 리모컨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쓱 하고 들어가면서 바로 MBC를 바꿔버리지 이런. 거. 예. 채널 선택권 치열하게. 예. 근데 이제 암묵적 관행으로 YTN 연합뉴스 TV를 실제 틀어놨다고 하니 아 예전에는 네네. 그렇게 많이 틀었었죠. 어, 그 암묵적 관행으로 주로 이제 YTN을 많이 틀었었는데 24시간 뉴스를 하니까. 예, 그런데 최근에는 좀 달라졌죠. 최근에는 이제 예. MBC 뉴스로 이제 틀면은 예. 그러고 이제 탁 이러고 이제 보는 거야 그냥 이러고 쫙 그러면 누가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들은 척도 안 하고 네. 그 옆에 누가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거기가 목욕탕 정치 어쩌고 하잖아요. 그럼 뭐 과거에는 그런 낭만이 있었다 이제 이런 기사를 저도 본 적이 있고 실제 뭐 보좌관들이나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는데 이제 뭐 우리 초선 의원이신 김준혁 의원께서는 목욕탕 정치라는 거를 그러면 단 한 번도 그런 느낌조차 가져본 적이 없다 이번 국회에서는. 근데 아니 뭐 저는 솔직히 좀 그렇고 재선 의원 이상 분들은 뭐 자기들끼리도 뭐 이렇게 사우나 안에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최근에 분위기 가급적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 걸로? 예, 안 하고 그냥 뭐 이제 누구 만났냐 그 또 안에서도 예, 동문들이 좀 있잖아요. 예. 자기 동문들끼리 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예. 저도 권성동 의원하고 동문이잖아요. 중앙대학교 동문. 예. 권성동 의원이 저를 중대 동문인 걸 이제 알게 됐죠. 예. 예전에 선거 기간에 저한테 뭐 정신이 이상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정신병자다, 저를 공격을 뭐 엄청나게 많이 해댔고, 그래서 제가 그에게 아유 선배님 그 선거 때 저를 그렇게 공격하셨는데 예. 저렇게 문제 있는 사람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뭐 별다른 대화를 예. 서로 안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재선 의원 이상분들한테 여쭤봤는데 그 정치의 실종, 예. 그게 이제 목욕탕 문화의 이제 실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전에는 이제 목욕탕 안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하고 여야 의원들끼리 이제 술도 좀 마시면서 풀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야 의원들이 술 마시는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고 오, 목욕탕 안에서 또 대화도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게 좋은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서로 연대하고 또 뭐 의견도 나누고 좀 공유하고 그러면서 좋은 법안도 서로 논의하고 해야 되는데 예. 저는 지금 이 윤석열이 이렇게 다 만들었다. 윤석열이 그래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좀 국민의힘도 정상적 사고로 좀 돌아가고 예. 그 과정에서 좀 새로운 목욕탕 문화. 근데 저 며칠 전에 예. 제가 신정훈 의원님, 예. 신정훈 행안위원장. 예, 행안위원장 예, 신정훈 예, 의원님하고 여기 이제 제가 단식하기 전에 예. 국회 식당에서 아침에 이제 둘이 예. 그 저 4,800원짜리 밥을 이제 예. 아침 식사를 둘이 먹고. 같이 하게 됐어요. 예. 회관에서. 같이 하면서 회관 이제 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님, 나 진짜 목욕탕 안에서 그 모모 인간, 윤모 인간 내가 진짜 패고 싶었어요. 네. 근데 이 마지막 정치인들의 공간이 목욕탕이라고 해서 제가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정훈 의원님도 야 내가 그렇다. 그분이 지금 삼선 의원이야. 삼선 의원인데 삼선 의원이 정말 그 탕 안에서 그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기서 서로 만났겠습니까? 그런데 예. 나도 패고 싶었는데 정말 마지막 참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뭐 울분이 쌓이는 거죠. 그 안에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 참 이 얘기까지는 그런데 국힘의원이 탕에 들어가면 너무 열받아 그 탕을 안 들어가고. 아 있으면 안 들어갔다. 아니 옛날 고사에 그런 게 있어요. 예. 뭐그 소가 네. 물도 소가 물 마신 예. 그런데 뭐 물도 안 먹이는 그런 예. 옛날 중국 고사도 있고 합니다. 예. 아유 참 재미난 말씀을 더 이렇게 힘차게 힘있게 걱정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유 제가 원래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힘드신 상황에서도 저희가 나와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작진분들이
또 이렇게 오늘 편안한 밤 또 되셔야 되고 또 의원님이 여기까지 멀리 오셨는데 너무 저희 방송에서 힘 빼시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걱정돼가지고 다들 지금 방송 봐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걱정하셔가지고 예, 혈압 올리지 말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부탁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하러 좀 나왔습니다. 지금 많이들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의 파면이 단순하게 한 개인 윤석열의 파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역사의 대전환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는 바로 기득권과 예, 기층 민중들의 싸움이었고 또 사대파와 자주파의 싸움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대파가 늘 자주파를 이겨왔었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은 그렇지 않다. 특히나 1965년 이후 한일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일본이 다시 조선을 재침략하기 위해서, 즉 한반도를 재침략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을 불러들이죠. 잘 아시죠? 윤석열의 아버지 윤기중이 일본 문무성 장학금 1호였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젊은 지식인들 또 상당히 뛰어난 교수를 비롯해서 전문적인 지식인들을 일본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대학원에 또 기숙사에 모든 것들을 무료로 주면서 지일파를 만듭니다. 여기에 더해서 일본 재단이 80년대부터 시작해서 90년대 넘어서는 그 순간 엄청난 돈으로 주요 대학에 100억, 200억씩 투자하면서 일본을 연구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일본 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수의 지식인들이 뉴라이트적 사고에 빠져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대한민국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사대주의자로 변모하게 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바로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속된 과거 당나라 그리고 송나라 그리고 몽골 원나라 그리고 명나라 청나라로 이어져 왔던 이 4대 세력들이 그 뒤에 친일파가 되고 친미파가 되면서 계속 권력을 유지해 왔는데 이 세력들을 이번에 쓰러뜨리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대전환에 우리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찌 쉽겠습니까? 어찌 하루 이틀 사이에 간단하게 끝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권력이 엄청난 권력들이 지금 더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 저항이 거꾸로 우리를 쓰러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대의 힘으로 2030부터 시작해서 80이 넘은 분들까지 다 빛의 혁명을 이루는 과정에서 연대의 힘으로 지금 싸우고 있고 이 싸움은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저는 제가 어제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앞에서 지금 이렇게 거대한 농성과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 인연이다. 지금 우리가 빛의 혁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광화문이 뭐냐? 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 자체가 빛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빛광자, 예. 화 이루어진다. 그래서 빛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광화문 앞에서 이 빛의 혁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승리의 필연이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길 것이다. 확신한다. 대신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민주시민들 두려워하지 마셔라.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하러 오늘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약속을 또 지켜주셨던 우리 김준혁 의원님 벌써 단식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는데 그래도 건강 잃지 마시라고 많은 응원들 주셨습니다. 예. 김준혁 의원님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반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